반갑습니다. 깊이가 다른 생명과학 분석가, 생명과학과를 치는 저는 손교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우리 송파 로고스 학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 중에서도 예비 고3,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죠. 이 시험을 치를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예비 고3을 위한 2, 3 수능 가이드 생명과학 1 과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걸 처음 치시니까는요. 그쵸? 어떤 시험인지도 좀 궁금하실 거고, 생명과학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떻게 출제되어 왔는지, 내가 볼 수능 시험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하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제가 좀 준비를 한 거고요. 조금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우리 오프라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학원 사정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온라인으로 좀 준비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요.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저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기 때문에 소개 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손경호이고요.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한 뒤에 현재 이투스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학원은요. 대치원탑학원, 송파 로고스, 분당 대찬학원 세 곳에서만 강의를 합니다. 제가 원래 좀 학원 수업이 많았어요. 시대인지도 있었고요. 다른 지역도 있었고 했는데 다 뺐습니다. 그 이유는 요 세 곳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해요. 그래서 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오프라인 수업이 많으면요. 그 학생들을 다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게다가 저는 온라인에 특히 이투스에서 생명과학을 대표하고 있는 강사거든요. 제가 끌어나가야 될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근데 오프라인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니까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학원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세 군데에서만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잠실 지역은 우리 송파 로고스 학원에서만 강의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되게 특별한 거 없어 보이죠. 이투스 생명과학 대표라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많으시잖아요. 다른 생명과학 선생님 계시고 다른 사이트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아니 실력을 믿을 수 있나요? 라고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거 하나는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생명과학 오류를 가장 먼저 발견한 강사입니다. 요게 좀 논란거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2021년 12월 3일 우리 금요일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수능, 수능이죠.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2, 원에 2, 생명과학 2 과목의 20번 문항이 논란거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법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 가장 먼저 학생들이 소스로 삼은 영상이 제 겁니다. 제가 가장 먼저 올려고 가장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 11월 19일 우리 수능 본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가서 영상 찍어가지고 우리 이제 다른 사이트에도 막 알려놓고 학생들이 야 이분 진짜 빨리 알았네 실력이 대단하구나 이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로 저는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되셨나요? 그래서 실력은 믿을만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실력을 알겠으니까 제가 볼 시험, 우리 애가 볼 시험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좀 말씀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전에 먼저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올해 22학년 수능이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고 하는 유명한 멘트가 있지요. 그쵸? 우리 기출문제를 모르면은 우리 현재의 수능을 볼 친구들이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22학년도 수능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요 수능 생명과학원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들어보신 분 별로 없으시죠? 그쵸? 왜냐면은 언론에는요 국어, 수학, 영어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거기만 나와요. 그리고 생명과학, 과학 잘 안 나옵니다. 진짜 애들의 머리가 깨질 듯이 어렵지 않으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올해 그 깨지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어려웠습니다, 진짜. 제가 미친 듯이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이건 애들한테는 어렵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모든 시험이 어려운 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잘 생각해보세요. 학생들이 변별하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그럼 당연하게 쉬운 문제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려운 거는 1등급 만점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워야 되고요.
당연하게 시험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긴장 속에서도 치기도 하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나요? 그런데 학생들은 어렵지만은 저희 같은 강사들은 매년 봐오던 게 있잖아요. 그쵸? 제가 되게 나이가 어려요. 우리 학생들에겐 제가 5살 많다라고 합니다. 5살. 진짜예요. 5살 많은데요. 많은데 제가 이 수능 강의를 한 지 좀 됐는데요. 여태껏 봤던 문항들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물론 난이도가 매년 올라가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뭐 2회 수능을 요만큼 난이도냈다. 그러면 그 다음 애들은요 이만큼을 공부하고 있어요. 때문에 변별하려면은요 이거에 맞는 문제를 줘야 됩니다. 때문에 이만큼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미친 듯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학생들의 공부 양 대비 이번에는 너무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내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원래는 학생의 공부량이 이만큼이다. 그럼 마이너 문제는 이만큼 내야 되는데 올해는 이만큼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제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2016학년도 수능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킬러 문항의 겨냥이 와장창 바뀌었어요. 와장창 바뀌면서 애들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려웠던 거고, 올해는 다른 의미로 좀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긴 했는데 학생들의 허를 찌르는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어려웠습니다. 오케이? 그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 그럼 어떻게 나왔는데요? 빅킬러 15개, 킬러 5개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빅킬러 15, 킬러 5, 총 20문제인 거 아시죠? 2점짜리 10문항, 3점짜리 10문항. 그치? 오케이? 근데 이 빅킬러, 킬러는 난이도로 구분한 게 아닙니다. 주제예요, 주제. 빅킬러 주제, 킬러 주제. 그래서 15대 5. 뭐 많으면은 14대 6. 적으면은 16대 4.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는 15대 5였어요. 15대 5. 근데 요 빅킬러하고 킬러 나온 요 비율이 그렇게 뭐 어려운 비율 정도 아니었는데 왜 어려워졌지? 그리고 진짜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는 거야?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자 2020학년도 수능부터요. 2022학년도 수능, 올해 본 수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021년에 치러진 수능, 19년에 치러진 수능입니다. 참고로 교육과정은 이때 바뀌었습니다. 2021학년도 6월평가원 때 바뀌었는데요. 이거 뭐냐면요. 1, 2, 3등급의 우리가 등급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다 우하향 그래프예요. 우하향 그래프입니다. 무슨 소리겠어요? 이게 전부 다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량을 뛰어넘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거 보면서 공부 안 했을까요? 야, 지난번 시험에는 1컷이 47이었대. 이렇게 나왔는데 1컷 47이야? 내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이 45점이에요. 올해는 45로 출발했습니다. 45, 근데 올해 예상되는 컷라인이 42점이죠. 물론 뭐 43점 예측한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42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다음 주 2021년 12월 10날 금요일 날 성적이 발표돼봐야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상 점수긴 하지만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점수 1, 2점 왔다 갔다 합니다. 오케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올해는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생소한 시험지입니다. 근데 이 생소한 시험지라고 하는 걸 제가 처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제 이투스 영상에 다 올라가 있어요. 다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이때부터 수능 강의 했거든요. 이투스 온라인에서. 그러면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올해 6월, 올해 9월, 올해 수능에 대한 해설들이 전부 다 있을 것이고, 그리고 총평들도 있어요. 총평들. 이 시험이 어땠냐에 대한 총평을 하는데 그때마다 말씀드린 것이 요때는 새로운 시험이 당연했습니다. 왜? 교육과정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시험지도 새로운 시험지인데 이때하고 또 다른 생소한 시험지예요.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때도 또 다른 의미로 생소한 걸 했습니다.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작년에만 그랬나? 근데 올해도 그리고 6월, 9월 수능의 시험지가 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생소한 시험지의 기조가 아니고 이거는 디폴트 값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올해의 핵심, 그러니까 올해 2023학년이죠. 작년 거 2022학년도 수능에 킬러 문제를 따라서 그걸 떠나서 생소한 시험지에 극대를 찍은 것이 3페이지예요. 3페이지에 있는 것이 다 생소했어요. 근데 애들에겐 생소했거든요. 강사가 봤을 때는 이거 변형시킨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요 시험을 잘 본 거예요. 특히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빅킬러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빅킬러는요 보통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시험장 가시면은 5분에서 10분 정도에 다 풀어요. 못 풀 것 같죠? 다 15문제를 5분, 10분 내에 푼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 근데 그 문제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요 정답률이 막 90%, 85%, 87% 이럽니다. 오케이? 그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그나마 빅킬러의 어려운 문제들이 3단원에 불려요. 3단원. 3단원이 항상성과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거기가 조금 좀 그나마 빅킬러 중에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저만 쓰는 재료거든요. 자, 뭐냐면은 20수능부터 22수능, 엊그제 본 수능까지 3단원의 정답 분포 비율과 정답률과 유전단원, 킬러 단원이죠. 정답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빅킬러 주제인 얘네들이 정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분명 말씀드렸죠. 쉬운 거라고. 쉬운 건데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우하향옥선이에요. 평균 정답률인데 65%입니다. 65%면은요 난이도가 중간 정도예요. 사실 이때는 되게 쉬웠다고요. 76, 79 이런 보통 난이도가 중하입니다. 그냥 눈으로 쓱쓱 풀고 넘어가요. 근데 이 정도면 애들이 눈으로 못 풉니다. 조금 건드려야 돼요. 깨작깨작 건들거나 머리로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요. 근데 보시면은 유전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실제 시험을 친 애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빅킬러를 푸느라 킬러를 풀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운 걸 떠나서 이거를 풀 시간이 완벽하게 없었다는 거죠. 즉, 애들이 좀 보시면은 요 녹색의 그래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점점 넓어지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빅킬러하고 킬러 간에 정답률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거를 푸느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정답률이 확 낮아진 거라고요. 특히나 여기까지는 그나마 할만했는데 여기 넘어오니까 애들이 맛이 간 겁니다. 이 4%의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빅킬러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이 시험지에 어려워지고 있는 그거를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올해 15번 문제입니다. 올해 15번 문제인데 이거 정답률이 40%대예요. 의외죠? 의외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률이 40%대인데 이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사실 이거는 옆에 계시는 어머님들도 다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여쭤보겠습니다.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체온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걸 교육과정 중에 살짝 꼬아서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헷갈린 겁니다. 내가 체온이 떨어졌을 때에 열을 내가지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체온이 높아진 거는 내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기 때문이야. 이렇게 함정을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속았어요. 정답률이 40%대입니다. 빅킬러에서 정답률 40%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호르몬 파트의 평균 정답률은 70%대입니다. 그럼 비슷한 난이도의 킬러는 별로 걱정할 것이 없느냐? 아니죠. 풀 시간이 적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럼 당연하게 빅킬러 파트에 대해서 시간 단축을 내가 열심히 부단하게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다른 이제 연도의 수험생들과 비슷하게 푼다면은 킬러 파트를 풀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잘 풀겠네? 아닙니다. 생소한 형태가 나와요. 근데 이 생소한 형태가 강사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건데 애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올해 17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 보시면은 애들이 합을 떼요. 아니, 빈칸이 뭐 이렇게 많아? 숫자가 안 보여요. 오히려 기억, 니은, 니은만 보이죠? 이거 채우는 문제입니다. 채우면서 여기에 돌연변이가 누구인지를 찾는 문제예요. 세포가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애들이 보면서 뜨아 이럽니다. 이거 내가 한 번도 못 보던 유형인데. 근데 이거 작년 9월 평가 문제입니다. 문제 스타일이 완전 똑같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적도 있어야죠.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고요. 대신에 이 표가 좀 더 어려워진 거죠. 그쵸? 이 표가 어디서 나온 거냐? 올해 9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22 9월 평가원 문제. 이걸 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돌연변이는 없습니다. 정상만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문제에 섞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돌연변이 문제인데 이때는 비분리라고 하는 개념만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비분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제가 딱 표시해 드렸는데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된 세포와 비분리된 세포 하나씩 찾으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보고 애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결실과 비분리를 같이 찾아? 근데 이거는 올해 6월 평가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결실, 하나는 비분리. 순서 없이 얘도 순서 없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은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생소한 형태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난 이런 기출을 풀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강사가 봤을 때는 이런 기출 요거 섞은 거래가 보이는 거죠. 그거를 얼마나 잘해주는 강사가 학생들 점수를 책임지는 거고요. 그럼 2, 3수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경향이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당연하죠. 이건 수능 출제하는 그 순간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공부 양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공부 양이 이만큼인데 수능 날에는 이만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쉬운 수능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진짜 수능 문제가 나와 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거는 제가 볼 땐 갈 것 같습니다. 생소한 시험지. 높은 난이도 유지될 것. 특히 생소한 시험이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왜 자꾸 생소한 시험이 말씀을 드리냐? 자료가 고갈됐습니다. 어머님들은 생물로 배우셨겠죠? 그쵸? 자, 근데 요 범위의 생물은 어머님들이 배우신 생물이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이 배우신 우리 생물이 아니에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거 외우는 거 지나갔습니다. 아제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뭐 리파 아제, 뭐 아밀라 아제 이런 거 외우는 거 다 끝났습니다. 그런 거 이제 안 해요. 그건 생물 얘기고 과학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범위를 가지고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수능을 낸 것이 처음에 2005학년도 수능입니다. 공호 수능이에요. 공호 수능. 이 04년도에 치러진 수능이거든요. 우리 애기들이 이제 아직 세포거나 응애 하고 있을 때 낸 시험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올해 21학년도 수능까지 온 겁니다. 그럼 잠깐만요, 스톱.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문항 개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합쳐가지고 60문항씩 나옵니다. 그게 매년 똑같이 왔고요. 똑같이 60문항 나왔습니다. 그럼 산수 빠르신 분들 이거 몇 년? 총 17년입니다. 17년간 60문제씩 시험 봤어요. 몇 개? 1020개입니다. 1020개예요. 근데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만 있을까요? 그 중간중간마다 모의고사 있잖아요. 3월 교육청, 서울시, 4월 경기도 교육청, 6월 평가원 본 다음에 7월 인천시 교육청, 9월 평가원, 10월 서울시 교육청. 별도의 문제로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한 2배쯤 더 많은 시험.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에 쓸 수 있는 자료들이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데에서 문제를 막 갖고 오는 겁니다. 전공자면은 이 그래프 어디서 온 거다 알 수 있는데 애들은 모르죠. 그러면서 점점 생소한 시험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최근 트렌드인데 이거 제가 볼 때 따라갑니다. 올해. 왜? 더 이상 낼 자료가 없다니까요. 애들은 변별력 높여야 되겠고 기출은 다 하고 있는데 좀 이따 왜 기출은 다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높은 난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작년에 높은 난이도 냈기 때문에 당연하게 올해 친구들도 높게 공부할 것이고 그거를 변별하려면 당연히 난이도는 높게 가야 돼요. 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2, 3수능 보자고요. 근데 그 어려운 게 어떻게 나올지가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초고난도 킬러를 내가지고 애들을 죽일 것이냐. 고난도 킬러의 개수를 증가시켜가지고 초고난도라면 보통 정답률이 20%대입니다.
올해 참고로 애들이 빅킬러 푸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20%대의 문제가 세문학 나왔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킬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낼 것이냐?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중간 난도 킬러들, 정답률 30% 중반대에서 초반대 정도 내는 문제들을 한 5개를 땅땅땅땅땅 배치해서 애들이 이거 풀어봄직한데 하다가 맛이 가게 만들 것이냐. 네. 이거 안 해본 것 같죠? 해봤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이 이랬어요. 18학년도 그렇고요. 빅킬러 나이를 증가시킬 것이냐? 이것 때문에 올해 맞췄다 갔잖아요. 이거 짬뽕 콜라보 시킬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수능 만점. 저는 1등급 이런 거 안 받아요. 만점입니다. 만점. 만점 어떻게 받을 것이냐? 제가 미는 멘트입니다. 명품은 기본과 디테일에 강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은 어머님들 가방 많이들 들어보시죠? 명품 가방들 있습니다. 루이비땡 그쵸? 있고요. 샷땡 있고요. 굿땡도 있고요. 그쵸?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혹은 이 영상을 이제 아버님들도 볼 수 있겠는데 명품차 포르땡 이런 거 있고요. 페라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BM땡, 벤땡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허례, 허식 이런 거 아니에요. 기본에 강합니다. 가방이요. 뭐에 강하나요? 내구성 강하죠? 들었을 때 편하죠? 들기 편하게 돼 있죠? 자동차는요? 잘 달립니다. 다른 차들에 비해서. 기본이죠. 그게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가방의 기본 본질은 당연하게 물건을 운반하는 건데 그게 강한 겁니다. 차는 달리는 게 강한 거잖아요. 맞죠? 기본에 강합니다. 그리고 디테일에 강합니다. 여기까지 꼼꼼하게 보는 세심함. 바느질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보는 세심함. 디테일이죠. 기본을 그래서 제대로 해야지 우리 애들이 명품이 되는 겁니다. 명품이 돼야지 애들이 이제 수능 가서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잘 되게 있어거든요. 다시 한 번만요. 명품은 기본과 디테일이 강하다고요. 그러면 기본부터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을 가야 되겠죠. 근데 이 기본을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은 쉬운 것이 아니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얼마나 한 번에 제대로 하냐가 수능 점수를 좌우합니다. 이 기본을 한 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또 반복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여름방학 때 선생님 저는 기본이 흔들려요. 진짜 호러예요. 장난 아닙니다. 등가에 땀이 쫙 하고 오릅니다.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내가 해줘야지 기본을 잡을 수 있을까? 그때 가가지고. 근데 꼭 이런 거 하는 거 분명히 우리 로고스 학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 꼭 여름방학 때 돼가지고 선생님 저 기본이 흔들려요 하는 친구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한 번에 제대로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겨울방학 때 끝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디테일에 신경 쓰시게 됩니다. 단, 기본의 범위는 기출의 모든 것입니다. 기출되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겠습니다. 아까도 하나 보여드렸었지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13번 문제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 정도가 발문과 자료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자료까지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쵸? 그 상태에서 밑에 이제 보기 기억, 보기 니은, 보기 디귿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뭐 1번은 기억이고 2번은 니은이 다 돼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애들이 생각하는 기출은 뭐냐면요 요 자료입니다. 이 자료예요. 이 자료가 기출 자료예요. 기출 문제.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강사들의 기출은요 이거 전체입니다. 이거 전체가 기출이에요. 특히 기출을 어렵게 바꾸면은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거는 비단 생명과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지구과학 같은 거 자료하고 여기에 있는 요 보기 위치를 바꿔요. 보기에 있는 거를 자료로 올리고요. 자료에 있는 걸 보기를 내려요. 심지어 이걸 그냥 스위치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에다가 또 박아버려요.
그럼 이거를 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요것만 신경 써요. 근데 요거 전체를 신경을 다 써야 된다고요. 그리고 한 번 나오면 평가원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년 후, 4년 후, 심지어는요. 몇 년 전에 썼던 기출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박아버리기도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17년간 이어져 온 시험입니다. 때문에 기출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가면 갈수록 공부량이 많아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찍 시작하고 여러 번 반복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한 번에 제대로. 근데 그 한 번은 언제 할 것이냐? 겨울방학 때 하셔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 하셔야 돼요. 왜? 일찍 시작해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먹이를 먹는다. 그게 아니고요. 일찍 시작해야지 여러 번 반복할 시간이 생깁니다. 이 반복 학습량이 꽤 무서워요. 퀴즈 내볼까요? 99, 81. 바로 나오시잖아요. 왜? 반복했거든요, 우리는요. 엄청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포도당 감소할 때 인슐린 그래프 어떻게 되니? 감소.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반복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기본을 제대로 빨리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꼭 공부를 몰아쳐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5시간을 한 번에. 그러면서 오늘 생명과학 공부데이. 그래서 과탐데이 해가지고 아침에는 화학, 저녁에는 뭐 생명과학, 중간에는 학원.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애들.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1시간씩 5번 매일 하세요. 오늘 범위 딱 정해놓고 요것만 해야지. 요거 한 다음에 이거 오늘 한 거 내가 마지막에 복습하고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날에 앞날 한 거 조금 복습하고 오늘 이만큼 해야지. 이게 생각보다 이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학습 효율이. 진도도 엄청 빨리 빠져요. 왜냐면은 이거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푸잖아요. 또 다 까먹습니다. 몰라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분명히 이거 하고 있을 겁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방금 전까지 만점 가이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거 스님 해주시는 거죠? 다 합니다. 근데 스님 1년 동안 어떻게 수업하세요? 뭐 수업하세요? 올해 1년 커리큘럼입니다. 개념 완성부터 킬러 공략, 고난도 엔제, 파이널 S1, S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3월, 1학기, 7, 8월, 9월까지 합니다. 개념 완성이 총 13회 정도, 12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볼륨이 크죠? 왜냐면은 우리가 개념 완성을 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때요. 기본 개념 다 끝나 있을 겁니다. 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때 N간 기출문항들까지 다 풀 겁니다. 그래가지고 볼륨이 큽니다. 볼륨이 커요. 온라인하고는 다른 커리큘럼으로 갑니다. 온라인은 약간 이제 9등급 친구도 있고 8등급 친구도 있고 1등급 친구도 있기 때문에 다 아우를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앞부분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핵심만 딱딱딱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1등급 친구들은 빠르게 강을 찾는 거고 물론 뭐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특히 9등급, 8등급인 친구들이 밑에부터 차근차근 치고 올라오는데 그 친구들 공부 많이 열심히 안 합니다. 많이 안 해요. 그 친구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팩트입니다. 그래서 공부량을 줄여주면서 흥미를 느끼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프라인은 안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은 적어도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 친구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다 만족시키려면은 볼륨이 크고 자세하고 깊게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강좌의 제목이 딥테일입니다. 깊고 디테일한 수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3월까지 끝나면은 제 목표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목표는요 42점이에요. 3월 모의고사에 40점에서 42점 맞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공부 재미가 생겨요. 할 수 있는다 생명과 2등급 1등급 할 수 있네. 이걸 겨울방학 때 다 끝내는 겁니다. 못하실 것 같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요 비킬러 15문제 다 맞추면은
킬러 문제의 정답 그 배점 배분이 3점짜리 있고 2점짜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3점짜리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빅킬러의 정답 비중이 정답이라 배점 비중이 35점이에요. 35점에서 킬러 엉뚱뚱땅 해가지고 2개 맞추면 42점이에요. 할 수 있다니까요. 못하지 않습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빅킬러 개념 쌓는 거 이거는 애들이 이미 2학년 때 학원 내신을 조금 더 바꾸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42점. 나머지 이제 갈 때 그 42점 공부하게 하고 만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킬러 공략이 많이 중요할 겁니다. 근데 요거를 해야지 따라와요. 왜냐? 제가 했던 요 기본 개념을 특히 킬러 문제에 대해서 실전 개념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여기에 있는 킬러 집중 공략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킬러 문제를 만났을 때 써야 되는 개념들, 써야 되는 스킬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다 담아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고 건너온 친구들 이때 들어온다. 선생님 저는 3월 달에 윈터 스쿨 갈 건데요. 이때 들어올게요. 못 따라옵니다.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개념부터 따라오셔야지 이때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와가지고 기본이 잘 돼 있으면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못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다 했으면은 변형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소한 시험지라고 생소한 문제들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고난도 이제 풀 거고요. 같이 파이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는 실전 연습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앞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개념 수업을 앞부분에 유전, 뒷부분에 비유전을 배치 놓습니다. 왜냐? 한 번에 제대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유전은 그 다음에 킬러 집중 공략도 있죠.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비유전은 생각보다 애들이 1월 달에 배운 거를 다 까먹어요. 3월 달 되면은.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학습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2월 달 정도, 1월 말부터 2월 달 사이에 스타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쫙 빅킬러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먼저 한다. 어려운 것부터 먼저. 그리고 웬만한 기출 다 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우리 로고스 학원은 토요일 날 1시 반부터 5시까지가 수업 시간입니다. 3시간 반 수업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좀 볼륨이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는 수업 양이 좀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공부 같은 거 뭐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잠깐만 그 여쭤보시는 게 우리 숙제나 뭐 이제 과제가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고요. 뭐 질문 선생님이 받아주시나요? 당연히 다 받아드리고 자 뭐 카카오톡으로 질문 다 받고 다 합니다. 그런 것들은 워낙 기본이니까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하나만 더 광고를 하자면은 참고로 작년 고3들 6월 평가원 때 1등급, 2등급 비율이 90%였습니다. 놀랍죠? 근데 9월달 되면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새롭게 들어온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의 9월달 평균의 1, 2등급 비율이 60%입니다. 근데 6월 평가원 때 1, 2등급 받는 친구들이 그대로 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추가된 친구들. 개념부터 따라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올 1년 정말 야심차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과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깊이가 다른 생명과학 분석가 송경호였습니다. 우리 로고스 학원에서 개강일은 우리가 공지가 될 겁니다. 개강일이 아마도 지금 잡히기로는 우리가 1월 1일이거나 아니면은 크리스마스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잡히면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토요일 날 1시간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분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송경호였습니다.